프레젠테이션 비법 8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58조 첫째, 시간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인사말하고 강의하고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 어떤 제한을 받아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특히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양만큼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은 20분인데 내가 준비한 내용은 얼마예요? 1시간짜리 준비하기 13이에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뻐거운 거예요, 소화하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부하가 걸렸잖아요. 그죠?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을 섞어내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은 양을 준비해가지고 욕심껏 스피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뻐겁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근데 그 감이 없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20분 동안에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감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경험이 누적되어서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는 거예요. 많이 욕심내지 마라. 시간에 맞게 분할하라. 이것이 바로 시간 계획의 첫 번째 착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을 미리 조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빅 무대에서 무슨 큰 행사할 때는 대부분 리허설이라는 걸 합니다. 그쵸? 근데 리허설 언제 해요? 현장에서 합니다. 미리 사전에 봤어? 따라서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시작.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마이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조명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돼요. 싫으면. 그리고 거기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서본 거하고 안 한 서본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장에 가셔서 리허설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허설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청중 분석. 청중의 성향이 무엇이고,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고,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알았을 때,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은 같지만 거기에 담아내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원추가 있잖아요. 원추가 뭐예요? 내가 성장하고 싶어. 뭔가 강의를 듣고 내가 좀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욕구, 이게 원추예요. 근데 니즈는 뭐예요? 그걸 세분화해서 어떤 강의냐, 이거 스피치를 강화하는 강의냐, 아니면 애니어그램이냐, 아니면 NLP냐, 교육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CS 강의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를 넘어서 그네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를 3-4개를 제안한다. 이게 뭐예요? 내용에 맞춰, 시간에 맞추어서 내용을 단순화하라는 것입니다. 자, 5번까지 설명해 드렸네요.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결론, 본론, 결론. 시작. 결론, 본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드립니다. ABA. 시작. ABA. AA는 같죠? 사랑은 끝까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본론에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니 해도 끝까지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싫다고 툭 차버리면 그게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ABA 형식으로 말한 거예요. 아셨죠? ABA.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Simple is power. 시작. Simple is power. 단순한 게 강력해요. 복잡한 건 파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임팩트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고 짧은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심금을 울리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BA 형식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강의하거나 인사말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6번, 적절한 이미지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스피치에서 언어적인 요소만 구사하지 마시고 비언어적인 요소,
비주얼, 나가선 이미지. 요즘은 우리 한국만큼 말이죠. 인터넷망이 잘 구성된 데가 없어요. 어디 가나 인터넷이 구동이 되거든요. 그럼 인터넷을 끌어오면 돼.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면, 따라서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시작.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근데 7번, 공포감을 극복하라.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을 저는 수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혀가면서, 고개를 넘고, 산을 넘고, 들을 돌아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싫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그걸 기회를 피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결국 피하다가 결국 이곳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극복해요? 긴장감을 즐기면서. 긴장감이 나쁜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적당한 긴장감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면 스트레스가 활력소가 되고 어떤 자극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Q&A를 대처하라. 시작. Q&A에 대처하라. Q&A가 실은 가장 관건이에요.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이 있잖아요. 특히 프리젠테이션 하거나 발표하고 나면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질문을 툭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강의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발표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한 프리젠테이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Q&A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예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젠테이션의 비법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